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고 사거리는 2000km로 한국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2000km를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북한은 이를 910여 킬로미터의 아주 높은 고도로 사격했다. 고각 사격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는 약 13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발사에는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3일 노동당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신형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북극성 -1형을 개발, 시험 발사했던 북한이 2017년엔 북극성 -1형을, 2019년엔 북극성 -3형을 개발 및 시험 발사한 것이다. 한국, 중국과 삼불 원칙 합의 미 미사일 방어 체계 도움 못 받으면 큰 위험 처할 수도.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과 관련해 최고 사거리는 2000km에 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궤도의 정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미사일은 SLBM으로 개발된 북극성 계열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이번 미사일이 매우 고각 발사됐다는 점과 관련해 그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최대 2000km까지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번 미사일은 2017년 5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형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북극성에 2단계 추진체를 더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한 것 같다며 1단계 추진체만 봤을 때에는 기존 북극성이 보여준 1200km 비행이 가능하지만 2단계 추진체와 추가 연료 주입을 통해 최대 1900km까지 비행 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일부러 고공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같다며 2017년 8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의 궤도를 높이 끌어올려 동해에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비행고도를 더 높여 사거리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본 EEZ까지 날아가도록 했다며 왜냐하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시험해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이 당장은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국을 포함한 영내에 주둔하는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삼불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이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주로 북쪽을 향하고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에서 날아올 경우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액체 연료보다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라며 이는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킷 한다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긴 사거리의 고체연료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고체연료 ICBM 개발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삼불 원칙. 지난 2017년 11월 한 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시된 한 중관계 개선 협의문에 포함된 내용.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불 원칙을 중국과 합의했다. 첫째,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은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셋째, 한, 미, 일 안보 협력이 한, 미, 일 군사 협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한국에 유리하기만 한 걸까?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800km로 정해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도 유연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해 자칫하면 점차 노골화되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현재 800km로 묶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인 28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상당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의문은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랫동안 제한해온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데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1979년 처음 지침을 만들며 한국이 지나친 미사일 역량을 갖는 것을 제한해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뒤에도 지난 3차례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 없이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최대 800km라는 상한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북한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중은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옙소련과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서명했다. 그 사이 중국은 2000여 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군 전진기지인 평택, 가데나, 요코스카, 앤더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전진기지에서 병력과 주요 자산을 미봉토로 옮기는 동적 전력운용을 실시하는 중이다. 그와 함께 지난해 8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어온 중거리 핵전략조약을 전격 파기했다. 현재 미국은 미중러 3개국이 참여한 군축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검역하며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정부의 희망대로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면 미국은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대신 국민인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의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중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거리 연장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격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 원하면 직접 자신의 무기를 배치해야